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마이크도 바뀌었고 좀 더 선명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22페이지 그 순서 배열 얘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문장 삽입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문장 삽입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문장 삽입은 일단은 명식으로 나타나는 단서들 외에 이게 딱 대놓고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쵸? 그래서 단절이 대놓고 느껴지는 그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단절하면 이제 크게 네 가지 형태 기억나시죠? 그쵸?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대상의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이 바뀌는 부분, 계속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얘기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식의 긍정과 부정의 성격, 그 다음에 내용이 아예 바뀌는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라든가 시점에 주의하면서 시제가 바뀌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래서 밑에 나왔네요. 그쵸? 밑에 나오는 대상, 성격, 내용, 시제, 그 다음에 숫자까지. 여기서 숫자라고 하면 앞쪽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소재의 숫자가 바뀌는 부분까지 좀 더 주의해서 본다. 자, 그리고 해석만 꼼꼼하게 해주면 단절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단절이 잘 안 느껴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무엇으로 본다고? 의미 덩어리로 묶어본다. 의미 덩어리라는 것은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최소한 두 덩어리를 묶을 수 있는데 덩어리로 묶을 때는 첫 번째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묶는다.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는 한 묶음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5번까지 쭉 있을 때 그때 1번부터 3번까지는 한 묶음이다. 왜? 요게 포괄적인 말,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 요게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인 것 같다. 이렇게 묶거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얘기했었죠. 그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것을 한 묶음이라고 생각해 준다. 그래서 얘네는 표현은 바뀌었지만 같은 의미란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의 느낌을 줬을 때는 역시 한 묶음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해서 크게 이 두 가지 요령을 가지고 의미 덩어리로 묶고 나서 맨 위의 박스가, 맨 위의 제시문이 첫 번째 덩어리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두 번째 덩어리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 아시겠죠? 일단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요령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자,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맨 위의 제시문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갖거나 혹은 맨 위의 제시문과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1번부터 5번이 보이면 거기에 붙이면 된단다.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고요. 일단은 어떻게 단절과 의미 덩어리 이걸 통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이 느낌을 살려서 7번하고 8번 연속해서 풀겠습니다. 자,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살짝 어렵죠? 일단 7번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옆에 8번 있죠? 옆에 8번은 또 틀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이기는 해요. 자, 일단 7번의 답은 3번이죠. 7번에 3번이고 8번이 2번이죠. 여러분 그 구평 때 꼭 1번이나 2번이 그 문장 삽입의 답이 될 수 있음의 가능성을 꼭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38번일 수도 있고 39번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39번이 앞쪽의 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 4, 5만 의심하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단절, 그 다음에 의미 덩어리 묶기, 요거 이제 살펴보는 건데 여러분 8번은 명확하게 단절이 느껴지시죠? 그쵸? 근데 7번은 살짝 어렵습니다. 자, 먼저 7번에서 선생님 말씀드릴 건 이제 이거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보이죠? 그쵸? 일단 요게 단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오늘은 이렇게 약간 예외적이거나 혹은 최근에 조금 바뀌게 나타나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첫 번째예요. 아까 어떤 얘기 있었니? thus가 보이면 thus 앞에 나오는 것의 소재 개수를 확인해서 앞에 나오는 게 두 가지라면 thus 다음에도 두 개가 나올 것이다. 요 얘기 했었지. 그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thus 같은 경우는 앞쪽과 같은 맥락이다라고만 생각했지 소재의 개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이제 그 thus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this가 보이면 그냥 뭐가 될 수도 있겠니? 앞에 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쵸? 앞에 내용을 가리킬 수 있어요. 앞에 내용을 가리킬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앞에 있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왜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 자체가 그래요. 이건 뭐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걸 다 반복할 수도 있고 앞에 걸 다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건 괜찮아. 앞에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건 괜찮아. 앞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건 괜찮아. 나머지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건 괜찮아. 나머지는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를 잘 생각합니다. 앞에 내용을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까지 먼저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건 make sense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make sense는 바로 무슨 말? 합리적이다. 혹은 말이 되다 그 뜻이죠? 이건 합리적입니다. 이건 합리적입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은 판단의 근거를 가리킬 때도 쓰인다. 아시겠어요? 뒤에 perspective는 관점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합리적입니다. 그치? 다시 간다.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다. 무슨 얘기야 근데 이게?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믿을 수 있는 정보다. 됐지?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게 바로 이거야. 이건 믿을 수 있는 정보다. 됐어?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 사실이.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어쩌겠어. 우리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져요.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됐지?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앞 내용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있지. 그리고 항상 맨 위에 제시문 박스의 내용과 밑에 그 문제 나오잖아.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한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가면서 맨 위에 나오는 얘와의 관련성을 꼭 생각해줘. 자, 봐요. 자, 일단 여기다 보니까 다이내믹스는 그냥 역학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변화 그걸 암시하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collective detection이니까 집단 감지 혹은 집단 탐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집단의 감지라는 역학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의 감지라는 역학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호들을 됐지?
어떤 신호들을, 자, 무슨 얘기니? 선택을 암시한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냐? 어떤 신호들을, 잘 들어. 어떤 신호들을 선택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어떤 신호들을 선택을 암시하고 여러 개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봐요. 어떤 신호들은 개체들이 사용을 할까? As evidence of a predator attack니까 포식자 공격의 증거로서 어떤 신호들을 사용을 할까? 몇 가지 경우에는 한 개체가 포식자를 감지할 때 최선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피난처 혹은 말 그대로 이제 몸을 숨길 곳, 그 뜻이죠. 몸을 숨길 곳을 찾는 겁니다. 집단으로부터의 departure는 원래 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어떤 거? 이탈이라는 뜻으로 봐야죠. 그쵸? 공항에 가면 departure가 출발이고 arrival이 바로 도착이잖아요. 그쵸? 그러나 여기서 출발이라는 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탈이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은 자, 무엇을 나타낼 수 있다고?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구? 경계심이 없는 동물들에게. 그리고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appears니까 뭐뭐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보면 되고요. coordinated는 이제 조정된. 그렇죠? 근데 이 느낌만 살려주세요. 조정된 그 뜻인데 여기에서 뭐가 보이기 때문에 co는 come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이런 뜻으로 딱 보면 돼요. 여럿이 함께. 됐죠? 여럿이 조정된 flushing of prey니까 바로 어떤 의미? 먹잇감에 flushing은 날아오름 이렇게 보면 돼요. 조정된 먹잇감들의 날아오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은 그 경계심이 없는 동물에게 그 위험을 나타내고 무엇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체로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요게 당연히 어떤 걸까요? 요게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했던 거 어떤 의미? 도주란 뜻으로는 flight를 많이 씁니다. 원래 flight는 비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동물이 포식자를 피해서 이제 달아나는 거 있죠. 그쵸? 도주라든가 달아남을 보통 flight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특별히 뭐 연결의 어색함이 느껴지는 건 없어요. 자, 일단 뭘 통해서? 예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사용할까라는 걸 통해서 맨 위에 주어진 문장에 있었던 것처럼 무엇을 암시하는 것 같다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암시하는 것 같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제 밑에서 뭘 찾아야겠어? 정보가 2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 신호가 2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 그 부분을 찾아야 돼. 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살짝 어렵다. 잘 따라와.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보니까 그러면 그래 포식자를 탐지했을 때 최선의 반응은 빼앗 곳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이 위험을 나타내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도망가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딱 보세요. 구체적인 사례 이제 딱 보이죠. 다크아이드 준코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that 이하라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니? Non-vigilant animals attend to departures of individual group mates, but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벗이 나왔다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 최소한 몇 가지? 2개가 나온다는 거 암시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벗 앞쪽에서 뭐가 보였냐면 잘 따라와. 경계심이 없는 동물들이 자, attend to는 뭐뭐에 관심을 갖다 그 뜻이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individual group mates니까 어떤 뜻이야? 개별적인 집단의 친구들 있지.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야. 중요한 건 요거. 개인적으로 이탈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있다가 쟤는 그냥 다른 데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탈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the departure of multiple individuals 보이지? 자, 여기 밑줄. multiple individuals 에서 많은 개체들이 이탈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야? 이거 보이지? greater가 보이지? greater가 보이지?
비교급이지. 비교급은 일단 최소한 몇 가지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얘를 통해서 내가 혹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정보라는 걸 놓쳤다면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도 두 번째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두 개라는 걸 감을 꼭 잡아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 그치? 뭐 때문에? 어떤 신호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어떤 신호를 도망가야 되는 신호로 사용을 할까?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요거겠지. 개별적으로 이탈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걸 도망가야 되는 신호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럿이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포식자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야 되는 신호로 활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정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보에서 어떤 게 더 좋다고? 이렇게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이게 훨씬 더 괜찮은 정보라는 거죠. 그치? 왜? greater라고 얘기했지. 더 좋은 이탈의 반응이 될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정보가 최소한 몇 가지가 나온 거야,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지. 살짝 그래도 잘 따라와봐.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첫 번째. 하나씩 이탈하는, 쟤네들 왜 가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단체로 움직여? 왜 단체로 다른 데로 가고 그래? 진짜 포식자가 나타났나 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정보가 몇 개인데? 두 개인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Greater Escape Response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무엇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그래서 바로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건데요. 선생님 근데요. 잘 따라와. 선생님 근데요. 저는 근데 3번이 답이라는 거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왜냐면 봐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지금 여기 딱 읽어보니까 2번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니? 2번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크아이드 중코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그 동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게 딱 보이고, 즉 2번에서 다크아이드 중코라는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예시가 등장하죠? 그쵸? 예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딱 봐. 3번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니? 만약에 one group member departs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자, 하나의 집단의 구성원이 이탈을 한다면 그건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과는 관련이 없는 밑줄 그어두세요. have littl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 됐죠? 뭐뭐 관련이 없다. 포식자의 위협과 관련이 없는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동물들이 자 도망친다면 each time 밑줄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됐죠?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무엇과 같은 말 whenever하고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경우니 한 명의 구성원이 그 집단을 떠날 때마다 도망친다면 그들은 자 자주 그렇게 반응해야 할 겁니다. 자, 무엇이 포식자의 위험이 없을 때에도 그 말이지. 그치? 잘 들어. 한 구성원이 이탈할 때마다 반응을 한다면 여러 번 반응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포식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한 마리가 이탈할 때는 그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한 마리가 이탈할 때는 그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predation threat가 아닐 수 있어. 바로 no predator가 될 수도 있어. 같은 말로 일단은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얘는 연결해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한 마리가 이탈할 때 얘기지. 그치? 한 마리가 이탈할 때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딱 보면 on the other hand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반면에 라고 하면서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지. 적어봐. 잘 따라와. 자, 두 번째 반면에 뭐가 있냐면 several individuals depart group at the same tim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개체가 동시에 집단을 이탈할 때는 진짜 위험이 훨씬 더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자, 5번에서는 지금 무엇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on the other hand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구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정보가 되는구나.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야? 잘 따라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
언제가 더 괜찮은 정보라는 거야. 포식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 언제가 5번의 상황이지. 그치? 두 가지 상황이지. 여기 첫 번째고. 그치? 첫 번째고 이제 얘를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이라는 거 이제 말을 해준단 말이야. 그치? 잘 따라와.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 정보야, 사실은?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정보지. 그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정보란 말이야. 그럼 사실은 얘 다음에, 즉 5번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근데 5번 다음에 6번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잘 들어. 구체적인 사례지. 잘 따라와. 구체적인 사례야. 자, 구체적인 사례 앞이나 뒤에는 보통 뭐가 나온다 했었니? 구체적인 사례 앞이나 뒤에는. 하위 개념 앞이나 뒤에는 그걸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그 상위 개념이 뭐가 될 수 있겠어? 결국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내용이니? 이걸 말하고자 함이야? 이걸 말하고자 함이야? 이걸 말하고자 함이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맨 뒤에 나오는 5번의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3, 4번의 이야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결국은 결론은 어딘데? 결론은 이쪽인데, 이 결론은 이쪽인데 얘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없지. 그치? 그럼 요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또 다른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포괄할 수 있는 거, 그 앞쪽에 뭘 집어넣어 주는 거? 좀 더 포괄적인 말을 집어넣어 주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더라도 어디에 써주는 게 맞다고?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써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알겠냐? 오늘 살짝 어려운 얘기 지금 두 문제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감을 잡아간다. 자, 뭐가 맞는데 요거 다음에 쓰는 게 딱 좋아. 근데 없어.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거? 그래, 그러면 이쪽에 집어넣어 준다. 그리고 앞쪽에서 분명히 this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해줄 것이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 그치?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건 이게 포식자의 위협이 느껴지는 더 괜찮은 정보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greater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고? 더 큰 탈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이게 reliable한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단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이라고. 정리한다. 두 가지. 첫 번째. 아무리 봐도 내는 5번이 맞는 것 같은데 5번 다음에 this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앞쪽으로 배치한다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greater escape response라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기 때문에? 바로 information reliability를 암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꼭 다시 한 번만 읽어라. 아시겠죠? 자, 어려우면 이 정도 난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뒤에 8번은 가볍게 보겠습니다. 8번은 자, 특히 그들은 대의 동그라미. 자, 9월 평가 문제치고는 할만하죠. 그렇죠? 그들은 집단을 정의합니다. 2명 이상의 그 사람들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적인 영향력을 exert 적어주세요. 행사하다.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룹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는 they, 그치? they에 해당되는 복수명사를 앞에서 찾는다. 그거 말고는 좀 애매하죠. 그쵸? 자, 근데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오는 게 처음에 지금 자, 우리는 사람들의 컬렉션, 집합을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는 이러한 용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this가 딱 보이죠. 딱 밑줄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뭐가 나오죠? 맞는데 mutual interaction이라든가 interdependence와 관련된 게 나와야 맞는데 1번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죠. 용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상호작용을 암시하는 말이 없죠. 그쵸? 이건 아마 우리가 틀렸다면 2번을 우리가 대충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 4, 5에서 뭔가 단절이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초반도 잘 읽어가고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과 2번이 명백하게 단절이죠. 왜? this가 가리키는 것 다음 내용은 앞의 내용을 가리킬 텐데 앞에는 아무리 봐도 mutual interaction이라든가 interdependence는 없단다. 그래서 어디?
2번이 답이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얘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우리 이제 뒤로 가서 어법 문제와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을 가볍게 워밍업하면서 풀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뒤에 2번하고 역시 3번 빈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죠. 뒤쪽으로 하세요. 자, 일단 어법은 어법 플러스 해석이다. 헷갈리면 해석해줘라.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 2분. 사실 이 문제는 EBS 연계가 이제 되던 시절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1번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너무나도 명확했는데 1번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통계라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통계가 주는 그 선입관이 정말 크다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요거 당연히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쵸? 왜? 얘가 대명사잖아. 그럼 대명사를 하나 빼. 그럼 뒤에는 어떤 문장? 명사가 하나 빠진 문장이니까 명사가 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뒤에는 뭐가 보이는 거야?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주격 보어. 완전한 문장이죠. 그쵸? 완전한 문장이고 쇼케이스는 그냥 케이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케이스하고 똑같은 말인데 근데 쇼가 쓰였기 때문에 뭔가 잘 보여주기 위한 것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 행사, 케이스에 담아서 보여주는 공개 행사, 그걸 쇼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명사고요. 명사고 당연히 뒤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공개 행사에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where를 쓰거나 아니면 공개 행사에서니까 in which 이렇게 써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설명을 들으면 알겠고 나도 처음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3번이 이상하거든. 3번에선 necessary는 분명히 부사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명사 앞에 부사가 쓰이냐고.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자 어디에 일단은 표시를 할 거냐면요 3번에서 한 줄 위에 올라가서 맨 오른쪽에 superior performance 다음에 but 보이시죠? but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but이 단서입니다.
것이 단서인데 2번 말씀드리고 3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번은 동사의 밑줄이죠? 그쵸? 동사의 밑줄이니까 당연히 뭘 찾아가면 될까요? 당연히 앞줄에서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그거 보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전치사가 보이면 이렇게 해서 딱 꾸며주는 거니까 맨 앞에 provision이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 is를 쓴 것까지 맞았죠? 그쵸? 요거는 의심 안 했지. 의심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timely 있지. timely는 꼭 좀 알아두세요. 이게 시간의 그 뜻이 아니라 그랬지? 시기적절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밍이 좋은 그게 timely예요. 시기적절한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거 오는 뭐뭇에 대한 됐지? 오는 뭐뭇에 대한 아무튼 맨 앞에 provision이 주어니까 뒤쪽에 단수동사 is까지 맞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3번인데 3번에서 necessarly는 반드시 혹은 필연적으로 뭐 그런 뜻의 부사가 되는 거고 보통 not과 함께 쓰이면서 꼭 뭐뭐 하는 것은 아닌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 벗에 동그라미 붙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거 좀 짜증나. 이거 왜 이런 거 내고 지랄이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애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1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대. 근데 3번을 읽고 나서 너무나도 고민되더래. 내가 모르는 위치에 특별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대. 그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 아니 너무나도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 봐봐. 근데 있잖아 아이고 적어볼까요? 선생님 뭐 이런 걸 적게 시키세요. 누가 모른다고요. 그쵸?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난 바나나를 좋아해.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선생님. 그러게요? 자 그래서요 봐요 and 됐지? and 잘 봐 and라든가 but or 얘네들 있지 그치? 얘네들 같은 경우는 A, B가 우리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얘네들이 A, B는 같다고 배웠어요. 그쵸? A, B는 같다고 배웠는데 첫 번째 A, B는 뭐가 같다고? 형태라든가 기능이 동일하다고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주어야 그럼 B도 주어겠지? A가 명사야 그럼 B도 명사일 거고 A가 투부정사야 그럼 B도 투부정사겠지? 그래서 앞뒤 똑같은 거라고 우리 이제 배웠잖아. 그치? 똑같은 거 배웠고 보통 밑줄은 어디에 나와? 밑줄은 보통 여기에 나오죠. 그쵸? 여기에 동사다. 그럼 앞쪽에 동사인이 찾아가는 거고 여기에 투부정사다. 그럼 앞에 투부정사인이 찾아가는 거고 같은 모양 찾아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서 형태나 기능이 같고 그 다음에 뭘 같이 해주라고? 해석을 같이 한번 해주자. 이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있잖아. 해석을 했을 때 반복되면 무엇이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제 같이 기억해야 돼. 반복되면 생략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문을 썼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냐? 봐봐. 굳이 and 다음에 I like를 또 쓸 필요가 있냐 없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생략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봐요. 자, 여기 딱 보면 the provision of that type of feedback can be interpreted as shifting the emphasis to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but not necessarily excellence.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그러한 종류의 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써? shift는 옮기다라는 뜻이지? 그치? 무엇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기는 거야. 무엇으로?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그치? 그러한 종류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로? 여기 봐. 강조의 포인트가 이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로? 강조의 포인트가 증명하는 것으로. 무엇을?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무엇이 아니라
바로 탁월함이 아니라. 됐지? 탁월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excellence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superior performance를 입증하는 것으로 강조의 포인트가 옮겨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이제 이해되냐?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본다. 선생님, 거기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요? 거기까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럼 잘 봐. 이 보였지? 이 보였어? 자, 그러면 자, 형태나 기능이 똑같다 그랬었지? 형태나 기능이 똑같다 그랬어. 자, 얘하고 똑같은 모양 그대로 찾아가 봐. 똑같은 모양. 앞에 어떤 거야? 얘하고 똑같은 모양. 요거지. 그치? 똑같은 모양 그대로 찾아간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excellence하고 excellence가 명사잖아. 그럼 excellence하고 똑같은 모양이 어디에 있어? 앞쪽에. 퍼포먼스 보였지? 모양이 똑같으면서 무엇도 같다고? 기능도 같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superior performance는 demonstrate에 뭐가 되는 거야? demonstrate에.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치? demonstrate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목적어면 얘도 뭐가 되겠어? 얘도.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목적어면 얘도 목적어야. 그쵸? 따라서 똑같이 목적어니까 앞에 똑같이 목적어로 갖는 얘가 한번 생략됐구나. 생략됐구나. 해석해봐도 요것을 입증하는 것에서 꼭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라도 얘도 앞쪽에 demonstrating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단다. 따라서 demonstrating은 목적어를 갖는 동명사니까 동명사는 무엇으로? 부사로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 요게 생략됐으니까 동명사 생략됐으니까 생략된 동명사를 수식하는 거 부사 맞았다. 알겠어요? 요거 잘 기억합니다. 요거 됐지? 요거 잘 기억하고 똑같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동명사가 한번 생략됐다. 따라서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necessarily 부사 형태 맞았다. 알겠어요?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그 뒤쪽에 보면 그래서요. 선생님이 오늘 일부러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자, 여러분 그 4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5페이지 보면 grammar power drill이라고 보이지? 그치? 요거 평가원에 나왔던 어법을 선생님이 그 여러분 한 번은 한 적이 있어요. 프린트물 통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좀 날 듯 말 듯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에 나왔던 어법상 뒤에 교재 45페이지 유닛 5 보이지? 그치? 거기에 평가원에 나왔던 어법을 밑줄로 되어 있던 것을 선생님이 싹 다 선택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요거 시간 나는 대로 쭉쭉 왜 이게 답이 되는지 이렇게 쭉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뒤쪽에 해설도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선생님의 용어로 다 해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헷갈릴 때 어려워하지 말고 연습량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시간 날 때마다 한 10개씩만 한 번씩 쫙쫙 한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돼. 고민하지 말고 이건 것 같아. 그리고 틀리면 뒤에 해설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절 꼭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뒤에 그래머 파워 드릴을 꼭 활용해 주셔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간단해요. 보세요. 일단 그 4번은 앞쪽에 a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s. 여러분 as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앞쪽에 c가 보이죠? c가 보이면 보통 a를 b로 보다 그랬을 때 c, a, s, b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때 as는 전치사 가능하니까 전치사면 뒤에 명사나 동명사 쓴단다. 따라서 동명사 fostering 맞았죠? 그쵸? 뭐뭐로써 본다 이런 뜻이고 이때 foster는 조성하다, 장려하다 그 뜻으로 보는 거니까 맞았잖아. 이건 문제될 거 없죠. 그쵸? 자, 그리고 5번 있죠? 5번은 별표 좀 해주세요. 5번은 별표. 요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구평이 됐건 그 다음에 수능이 됐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자,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본다. 비동사하고 무엇을 가지고 do라든가 does 혹은 did 얘를 가지고 물어본단다. 잘 들어.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겠죠. 형용사라든가 명사 물론 ing라든가
과거분사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보호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do나 does, di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뒤에 뭘 갖겠어? 당연히 목적 역할하는 명사 이걸 갖겠죠. 그렇죠? 왜? do나 does, did는 하다란 뜻이고 비동사는 뭐뭐이다 그 뜻이니까. 그러니까 비동사라든가 do나 does, did가 보이면 얘네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줘. 근데 얘네들이 안 보여. 얘네들이 싹 다 안 보여.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 앞에 거 동사 이하를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앞에 비동사를 반복하면 비동사 쓰면 되고, 일반 동사를 반복하면 do나 does, 과거형 때 did 쓰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딱 do가 딱 보이지? 앞에 뭘 대신하는지 보는 거야? 앞에 win or place. 됐지? 앞에 win or place. 요걸 딱 그대로 반복하는 거지. 그치? do나 does, did인데 목적 없네? 그럼 앞에 거 일반 동사 반복하는지 확인해 본다. 일반 동사 반복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이렇게 하면 딱 적어두는 거야. 뭐가 아니라고? R을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만. 됐죠? 비동사하고 두동사와의 구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 현재 완료가 나왔어. 그럼 뭘 쓰면 되겠어? 현재 완료가 나왔으면 현재 완료 그대로 반복하는 have. 이거 쓰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앞에 거 반복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됐죠? 우리 오늘 꼭 뒤쪽에 그래머 파워들이 꼭 필요성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자, 요거만 적어놓는다. 구성, 키워드, 의미, 이미지, 성격, 선택지 적어주세요. 이제 빈칸과 관련해서 얘네들은 당연히 알 테니까 문제 위주로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구성, 키워드, 선택지 적어주세요. 구성, 키워드, 선택지. 그리고 있잖아. 얘가 뭔진 기억나지? 한 중반부 정도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 자세히 하는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지. 잘 들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 빈칸이 둘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에 해당되는지.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봐요. 처음에 뭐가 나왔어? 요거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바로 두 문장에서 뭐가 나왔어? 페인터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페인팅 보이지. 그럼 여기까지 딱 읽으면서 감 잡아야 돼. 아, 사진과 그림을 비교하는 거구나. 그러면 사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까? 사진과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복 강조되는 말을 통해서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되, 선생님이 지금 요 얘기한다. 지금 이미지 딱 보이지? 이미지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보라 그랬다. 특히 집중해. 특히 어떤 경우일 때 지문 속에서 움직임이라든가 무엇을 가리킬 때, 이동을 가리킬 때, 즉 움직임이라든가 이동, 어떤 느낌, 변화의 느낌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지 꼭 그려봐라. 잘 봐봐. 뭐가 보이니? 리프트라는 거 보이지? 리프트는 들어 올렸다라는 얘기지. 그치? 여기서부터 살짝 느낌을 갖고 가줘야 돼. 그림인데, 그림이 무엇을? 특정한 장소들을 들어 올렸대. 바깥으로 그 말이지. 이미지 그대로 떠올려봐. 자, 그림이야. 그림이 특정 장소를, dwelling은 바로 무슨 말이니? 잘 들어. dwelling인데 지금 앞쪽과 뒤쪽에 지금 이렇게 딱 따옴표를 줬지. 따옴표를 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문맥이란 얘기야. 문맥. 이미지 활용하라는 얘기거든. dwelling은 원래 주거지라든가 장소, 사는 곳이지. 봐봐. 그림을 그렸는데 특정한 장소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그 그림이 그 장소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이렇게 딱 들어 올렸대. 사는 곳으로부터 딱 들어 올렸대. 그래서 어떻게? 옮겼대.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봐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셨어요. 조교쌤이. 자, 근데, 자, 나 같은 사람 못 봤잖아. 나는 이제 에펠탑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봐야 돼. 옛날 같으면. 그래서 누군가가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의 그림을 딱 그려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딱 들고 와서 나한테 보여줘. 이게 바로 어떤 거야? 특정한 장소가 원래 그 장소가 살던 주거지로부터 이렇게 딱 이동한 케이스라고 그렇게 딱 보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얘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잘 봐. 그림과 그 다음에 장소로부터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일까? 전반적으로 움직임과 변화의 느낌을 준다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꼭 이미지를 활용해 줘라. 그러면 정말 쉽게 답이 나온다. 알겠죠? 요 느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긍정의 느낌인지 부정의 느낌인지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에서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X표시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한 가지 요령을 잘 들어. 지문이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러면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을 주는 선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로 지문이 상당히 추상적이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 그러면 밑에 선지의 답은 상당히 구체적일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요 느낌도 같이 살려서 지금 풀어주세요. 2번하고 3번. 시간은 4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5분 드릴게요.
정말 어렵진 않다. 자, 잘 따라와요. 여기 봐요. 일단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사진 이전에 그 말이죠. 그쵸? prior to가 뭐뭐 이전에 그 뜻이니까 사진 이전에 빈칸이었다. 자, 그러면 사진과 무엇이 바로 밑에 나오는 페인팅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잘 봐야 돼. 사진이 나타나기 이전에 빈칸이었다. 그래서 그림이 됐지? 사진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것이었어. 그래서 그림이 이러이러했어. 됐지? 자, 그러면 사진과 그 다음에 그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야 돼. 사진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림은 이렇게 쭉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밑에 쭉 보니까 사진이 나타나면서 변화된 상황이 있었지. 그치? 사진이 나타나면서 변화된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빈칸에 대한 답을 잡아야 돼. 자, 보세요. While painters have always lifted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and transported them elsewhere. 이렇게 나오죠. 화가들이 특정한 장소를 그 장소가 있는 곳으로부터 들어 올려서 그 장소들을 다른 곳으로 transport, 이동시켰지만 무슨 얘기? 장소에 관한 그림을 그렸지만 됐지? 장소에 관한 그림을 그렸지만 자, 그림은 잘 들어야 돼. 그림은 time consuming이야.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무엇을 하기에?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 여기에 별표. 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니 이거? 그렇게 해석했잖아.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 얘기지. 그럼 이 말 자체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말 자체가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엇과 비교를 했겠어? 당연히 무엇과? 포토그래프하고 비교를 했을 거 아니야. 됐지? 비교적 어렵다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은 무엇에 비해서? 사진에 비해서 옮기기도 어려웠고 one of a kind,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잘 들어. 여기서 감 잡아야 돼. 사진에 비해서 그림은 자, 옮기기가 어려웠고요. 그쵸? 옮기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사진은 옮기기도 쉽고 여러 개가 있었나 보다. 됐지? 자, 비교적 옮기기 어려웠고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은? 그림은. 됐지? 그림은 무엇에 비해서? 사진에 비해서 옮기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그럼 사진은 옮기기도 쉽고 여러 개였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뒤쪽에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잘 봐요. 여기서 맨 처음에 이걸 놓치고 가니까 좀 어려운 거야. 비교적 어렵다라는 것은 비교해서란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란 얘기니까 무엇과 비교했다고? 사진과 비교했다고. 요 느낌 잡아줘야 돼. 그럼 되게 쉬워. 되게 쉽거든?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 보이냐면 The multiplication of photographs. 바로 보이지? 그치? 사진의 multiplication이니까 어떤 의미야? 대량 복제. 적어보세요. 대량 복제. 사진의 대량 복제니, 그래서 멀티의 느낌만 살려도 돼. 멀티가 어떤 뜻이 있으니까? 멀티가 many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진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림하고 달라. 그림은 옮기기가 어려워. 그렇잖아. 그리고 그림은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사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개야. 그치? 여러 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그쵸? 1880년대에 뭔가 하프톤 플레이트라는 게 도입되면서 이게 가능해졌대. 그러면 하프톤 플레이트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사진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게 생기면서 사진이 많아지게 된 거지. 이게 생기면서 많아진 거지. 따라서 얘는 사진 제작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 정도만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밑에 쭉 보니까 그쵸? 또 뭐가 보였니? 대량 복제가 가능해졌죠. 사진을 어디에서? 신문과 전기 간행물과 책과 그 다음에 광고물에서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어.
그 전에 그림만 있던 시절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알겠어?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사진은 그래서, 자, became couple 이렇게 다 보이죠? 그래서 이제 커플이 되었다라는 것은 연결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그래서 무엇과 연결되는 거야? 소비자 자본주의와 연결이 되었고, 소비자 자본주의와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글로벌은 월드라고 적어주세요. 월드. 세상이라고 봐야죠. 그쵸? 자, 세계는 이제 제공되었습니다. In limitless quantities. 무슨 말이야? 제한받지 않는 양으로 엄청나게 많이 제공되었습니다. 뭐가? 인물. 됐지? 인물. 랜드스케이프. 자연경관. 사건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바로 인물과 자연경관과 사건에 관한 것들이 제공이 되었는데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그래서 과거에는 사용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진을 통해서 엄청나게 제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요. 자, 잘 들어. 과거에는 그게 안 됐었고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됐었고, 그 다음에 단지 과거에는 무엇이었어? Pictures for one customer 딱 보이지?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한 그림으로서만 제공됐던 것들이 지금은 사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야. 됐지? 자, 그래서요.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as a department store.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 세상을 무엇으로써? 세상을 백화점으로 배열하고 정돈을 한 거야. 근데 배열 정돈하니까 약간 어렵죠? 조율이라고 딱 적으세요. 약간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 것들을 잘 정돈해 놓는 거, 그것을 어레인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세상을 약간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백화점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백화점 하면 물건을 많이 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많아졌다라는 거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들어. 과거에는 원 커스터머였지. 그치? 근데 지금은 백화점이지. 고객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백화점은 한 사람만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 그치?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보세요. 또 뭐가 보이니? proliferation 보이지? proliferation이 이제 확산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circulation은 바로 무슨 말이야? circulation.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유통이라는 뜻도 적어보세요. circulation이 유통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쵸? 자, 그래서요, 봐봐요. 밑에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글로벌 매그니튜드 딱 보이지? 그치?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세계적인 매그니튜드는 크기, 규모 적어보세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요, 잘 봐요. gradually, 점차적으로 조금씩 사진이 그래서 뭐가 된 거니? 저렴한 대량 생산되는 물체가 되었습니다. 잘 들어. 사진이 저렴한 대량 생산되는 물체가 되었고, 대세 별표해 주세요. 자, 여기서 대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대세는 동사 앞에 쓰였지.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냐? 문장이 길어질수록 뭐가 보이면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얘가 보이면 걔네들 다음 내용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놓치지 마.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음 내용 꼭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 사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 거야? 세상을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야? 과거에는 그림만 있어서 그 그림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었어. 예를 들어서 에펠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보고 싶었어. 근데 과거에는 그 그림이 있어야 가능했어. 그 지역을 직접 가지 않는 한은. 그치?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사진을 통해서 그 세상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잘 들어. 그래서 세상을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경험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민주화된 거야. 여러분, 민주화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니?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치? 잘 들어. 아까는 사진만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그림이 있었던 시절에는 어떤 거였니? 여기 봐요.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한 사진이 있었던 거지. 아니,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한 그림이 있었던 거였잖아, 과거에는. 한 사람만을 위한 그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사진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민주화되었어. 그치? 그러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곳들이 사진을 통해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걸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민주화된 거지. 그래서 민주화된 거고, 그럼 잘 봐요. 가볍고, 작고, 대량 생산된 사진은 역동적인 뭐가 되었어? 잘 들어. 자, 비어클 무슨 말이야, 비어클? 그 뜻을 먼저 생각해. 원래 차량이잖아. 그치? 차량을 타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때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 뭐라 그래? 매체 혹은 매개물 그런 얘기하지. 잘 들어. 매체라든가 매개물인데 그럼 원래 뭘 써도 되겠니? 요걸 써도 돼요. 매체라든가 매개물, 미디어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민즈를 써도 돼. 야, 근데 왜 비어클을 썼을까? 그 다음에 잘 들어. circulation 보이지? circulation 아까 뭐라 그랬어? 유통이라든가 순환이라고 했었지. circulation의 이미지를 그려봐봐. 어떻게 되는 거니? 한 바퀴 돌리는 거지. 잘 들어. 얘가 자 circulation 있지. 형광펜 있냐? 형광펜 있으면 표시 한번 해봐. 여기 circulation 딱 표시 한번 해봐요. circulation 그 다음에 여기 dynamic vehicle 표시해봐. dynamic vehicle. 자, 그럼 dynamic은 역동적인. 잘 들어. circulation의 형광펜을 표시. dynamic vehicle에도 표시. 자, 두 가지 이미지의 공통점이 일단 뭐야? 그치? 움직임이지. 움직임이지. circulation 움직임이지. vehicle 차량이죠 원래. 움직임이지. dynamic 뭐야? 역동적인. 역시 뭐야? 움직임이잖아. 이 움직임과 관련된 말 초반에 있어 없어? 초반에 움직임과 관련된 말이 있냐고 초반에. 자, 어디에 또 밑줄 그어두시냐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있지. lifted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밑줄 쫙 그어보세요. lifted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그리고 transported 밑줄. transported. 자, 바로 그 밑에 있지. 위에 세 번째 줄에서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transport의 또 밑줄. 초반에 나왔던 내용과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내용에서 형광펜을 그었던 이 부분들 있지. 다 뭐야? 다 이동이지. 움직임과 이동이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통으로 나오는 반복 강조되는 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찾으라고 했어? 반복 강조되는 말을 통해서 걔네들의 이미지, 특히 움직임과 방향이 있다면 찾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진이 생기면서 장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장소들이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이동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사진 이전에는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가 답인 거니? 그래서 몇 번?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5번에서 travel은 이동하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이동하다. 그 여행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번 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 그치? 자, 그림 혼자서만 사진은 아니야. 그림만이 자연과 연결되었다. 그거 아니고 major form of art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아트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art held up a mirror to the world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자, 예술이 요거 딱 밑줄 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석해봐. hold up이니까 들어 올리는 거야. 거울을 누구에게 들어 올리는 거야? 세상에게 거울을 들어 올리는 거지. 무슨 말이겠니? 예술이 세상에게 세상아, 자, 네 모습이야.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지. 그치? 그 무슨 말이야? 반영하다. 됐지? 뭐뭇을 반영하다. 거울을 들어 올려서 보여주는 거야. 뭐뭇을 반영하다. 근데 이거 아니지? 예술이 세상을 반영했다. 세상의 모습을 그렸다. 그거 아니잖아. 그치? 아, 그리고 지금 뭐지? 4번의 travel은 여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행에 대한 그 바람이 강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니잖아. 그치?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뭘 활용한다? 반복 강조되는 말을 통해서
걔네들이 움직임과 이동의 느낌을 준다면 그 이미지를 꼭 활용을 해줘라.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그 핵심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Dynamic Vehicle Circulation, Transport 이런 표현들까지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마지막 3번. 3번도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Everyone who drives, walks or swipes 이렇게 딱 보이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운전을 하고 걸어 다니거나 스와이프는 통과시키다 그렇게 보면 돼요. 통과시키다. 그 다음에 트랜짓 카드니까 교통카드, 그치? 교통카드. 그래서 자, 운전을 하고 걸어 다니거나 교통카드를 통과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자, 스스로를 무엇으로 본다고? 운송 전문가라고 봅니다. 스스로를 운송 전문가라고. From the moment, 뭐뭐 하는 순간부터, 어떤 순간부터? 현관문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무슨 말? 집을 나와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을 교통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쵸? 혹은 운송 전문가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사람이 거리를 보는 방식이 바로 무엇을 암시해 주는 거야?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야. 됐지?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기는 운송 전문가야. 그러면 그 사람의 스트리트를 보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그 사람의 운송에 관한 전문 지식을 말해주는 거라고. 아니면 운송에 관한 전문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거리를 보는 방식이 관계가 있다고. 됐어? 자, 마지막 좀만 더 집중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좋은 의도를 가진 그 다음에 시민 정신이 있는 시민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past는 뭐뭇을 지나가면서 적어주세요. past는 뭐뭇을 지나가면서 서로 지나가면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어. 왜 다툴까? 앞에 내용 생각해봐. 자, 자기 집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자기가 운송 전문가야, 교통 전문가야. 그리고 자기가 거리를 보는 방식이 빈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툰대. 됐지? 자기가 거리를 보는 방식이 빈칸이야. 그러니까 다투어. 무슨 얘기니? 서로 거리를 보는 방식이 다르다란 얘기겠지. 그치? 잘 생각해야 돼. 거리를 보는 방식이 빈칸 앞에 나왔고 뒤에 다툰다 그랬었어. 그럼 다툰다라는 것은 서로 거리를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거야. 자, 얘를 이렇게 딱 표시해줘. 거리를 보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인데, 그치? 같은 맥락인데 지금 뒤에 아규잉이 딱 보였지. 그치? 그러면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거리를 보는 방식과 아규잉이 관련이 있구나. 우리 아까 했잖아. 그치? so라든가 thus하고 비슷한 게 여기서 that's why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연결이 수월해지잖아. 그럼 문제 엄청 쉬워. 그리고 이 연결이 잘 안 느껴지고 맥락 파악이 잘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문학습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 주잖아. 이거 내가 구문 정리해서 주잖아. 그거 내가 해서 내가 타이핑해서 써놨잖아. 그거 제발 자주 읽어라. 자주 읽으면서 감을 한번 잡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되게 수월해지는 거야. 내가 감을 놓치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결을 못하는 거야. 아까 봐봐. 아까 다이내믹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비어클 차량인 거 알아 몰라? 알잖아. 근데 왜 차량을 썼을까 하면 애매해지지.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다이내믹이란 말과 비어클이란 말과 앞에 트랜스포트라는 말과 다 연결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치? 봐봐. 여기서도 예를 줬잖아. 예를 줬으니까 앞쪽과 같은 맥락이라며. 알고 있으면 뭐해? 적용해야지. 그치? 앞쪽과 같은 맥락으로서 뒤에 다툰다는 게 나왔잖아. 그럼 다툼의 원인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거 관련이 있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서로 거리를 보는 방식이 동일하다면 안 다툴 텐데 거리를 보는 방식 때문에 다툰다고 뭔가 다른가 보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리를 보는 방식과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 조금만 더 살펴보고 정답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뒤에 이제 보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동네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야. 동네에서 회의를 해. 어디? 학교 대강당에서 회의를 해. 혹은 이제 뭐 도서관이라든가 뭐 교회 이제 뒷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잘 들어. 지역 주민들이 across the nation, 전국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 근데 모이는데 또 뭐가 보이는 거야, 또? contentious는 바로 무슨 말이니? 그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적어보세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걸 합니다. 자,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토론을 하는데, 무엇에 관한 거예요? 요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돼. 자, and like all politics, all transportation, 모든 운송이라는 것은 로컬입니다. 로컬이고, 그 다음에 대단히 어떤 거야? 퍼스널한 거야. 이제 감 잡을 수 있겠냐? 그럼 잘 들어. 로컬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그 뜻인데요. 지역적이라는 건 항상 내가 사는 동네야. 알겠어요? 내가 사는 동네를 항상 로컬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사는데 왜 로컬이에요? 아니야. 수도냐 지방이냐 그 느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은 항상 로컬인 거야. 그래서 로컬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내 주변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동네가 항상 로컬인 거야. 선생님이 중계동에 살잖아요. 그럼 중계동이 로컬이에요. 선생님이 남양주에 살거든요. 그럼 남양주가 그럼 로컬이 되는 거야, 나한테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 자, 모든 운송이라는 것이 지역적이며 대단히 개인적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송 정책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싹 다 어떤 얘기를 하겠어? 자기 동네, 자기가 사는 곳의 입장을 반영해서 개인적인 주장만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다 서로 사는 동네가 다르니까 관점이 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자기가 거리를 보는 방식이 있지. 자기가 거리를 보는 방식은, 자, 그러면 어떤 거리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거리를 보는 방식은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자,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교통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리를 보는 방식, 내가 딱 나와서 중계동을 보는 방식, 내가 딱 나와서 저쪽 뭐 노원역을 보는 방식, 내가 남양주를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은 싹 다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퍼스널한 거야. 그리고 로컬한 거야. 됐지? 내가 거리를 보는 방식은 퍼스널하고 로컬한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 동네 상황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 알겠어? 로컬과 퍼스널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뭐가 답이 되는 거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tracks pretty closely with how she gets around. 이렇게 보이지? gets around, 돌아다니다. 적어보세요. 거리를 보는 방식은 자신이 돌아다니는 방식과 아주 가깝게 track with 합니다. 밑줄. 아주 가깝게 track with. 잘 들어. 이런 표현들의 감을 잡아가야 돼. 사실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이거야. 쉬운 단어를 썼는데 약간 비유적인 느낌이야. 트랙은 경로란 뜻이지. 기본적으로 경로. 내가 가는 경로가 트랙이잖아. 그치? 근데 with는 바로 무슨 말이야? with. 뭐뭐와 함께라는 거지. 잘 들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둘이 같은 경로에 있다는 뜻이겠어? 다른 경로라는 뜻이겠어? 같은 경로겠지. 그래서 함께 있다는 얘기 쓰는 거잖아. 자, 저 들어. 뭐뭐와 같은 경로이다. 적어보세요. 뭐뭐와 같은 경로이다. 같은 트랙에 있는 거야. 같아. 야, 근데 있잖아. 뭐뭐와 일치하다 그러면 be the same as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be the same as 이걸 쓰면 된단 말이야. 뭐뭐와 같은 거니까. 잘 들어.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딱 마지막 요 감만 잡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거리를 보는 방식, 도시를 보는 방식은 무엇과 같다고? 자신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방식과 일치한다. 그래서 잘 들어.
자신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방식이 있지. 그치? 자신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방식.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로컬이야. 요게 로컬이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요걸 이제 퍼스널로 본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 잡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자, 봐요. 일치하다 하면 be the same as를 쓰면 딱 좋아. 아니면 뭐뭐 한 줄에 있다 해서 align with를 써도 되거든? 근데 왜 track with를 썼을까? 봐봐. 왜 track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어? 운송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drive 보였지. 잘 들어. drive 보였지? 워크 보였지?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통과시키는 게 스와이프야. 그럼 교통카드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뭘 이용한다는 뜻이야? 차량을 이용한다는 뜻이지. 잘 들어. drive, walk, 그 다음에 vehicle. 얘네 있지? 오늘 살짝 어렵다. 자, 여기 있지. 얘네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 내가 걸어다녀. 어딜 걸어다녀? 그치? 내가 차를 타고 움직여. 내가 직접 운전을 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 어딜 이동하는 거야? 됐어? 얘네들이 싹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트랙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치하다 하면 뭘 쓰면 좋은데 이걸 쓰면 내용은 전달이 되는데 근데 뭘 쓰는 것이지? 이걸 쓰는 것이 얘네들이 싹 다 가리키는 공통의 이미지인 뭘 쓰는 것이 트랙을 쓰는 것이 바로 coherence 적어놔. 응집력을 말해주는 거야. 응집력. 이해돼?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결론. 그래서 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지문을 쭉 읽어가면서 선생님이 글을 읽어가면서 있잖아. 항상 자 봐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일단 의미상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었지.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찾아간다.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간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가. 그 얘기 많이 했었지. 이 카테고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똑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 즉 내가 보는 단어들 있지. 내가 보는 단어들과 비슷한 이미지와 같은 맥락으로 묶을 수 있는 단어 있지. 그걸 빈칸에서 찾으려고 노력해. 그럼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도 되게 수월해지는 거야. 아까도 봐봐. 아까도 뭐가 보였어? 방금 전에 우리 2번 할 때도 분명히 맨 처음에 뭐가 보였었어? 트랜스포트 보였지. 트랜스포트 보였고 리프트 보였지. 그 다음에 다이내믹 보였지. 비어클 보였지. 싹 다 어떤 느낌이야? 움직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도 뭐였어? 트래블이었잖아. 움직인다라는 거. 그치? 여기서도 지금 맨 처음에 지금 봐봐. 출제자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야. 드라이브라는 표현을 줬어. 워크라는 표현을 줬어. 그럼 최소한 뭐가 나와야 돼? 최소한 트랙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최소한 로드는 떠올라야 돼. 로드. 도로 있잖아. 도로라든가 길. 이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말을 밑에서 줬을 때 그게 훨씬 더 뭘 말해주는 거야? 괜찮은 글이라는 걸 말해준단 말이야. 이걸 영어에서 coherence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coherence의 느낌을 잘 잡아야 21번 함축음 위주로 있지. 그게 수월해져. 그치? 그 밑줄에 함축음이가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도 이거 당연한 거겠지. 왜? 지문수에서 봤던 이런 단어들이 공통의 이미지가 요거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냐?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야. 지문수에서 내가 보는 단어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간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응집력, coherence를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다. 알겠어? 듣고 이해되지? 듣고 이해되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문자료 드리는 거 있죠? 그쵸? 그 구문자료 드리는 거 꼭 해석을 직접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뭘 해줘라? 꼭 뭘 해줘라고? 밑에 해설 있지, 해설. 선생님 쓴 거 있지? 해설만이라도 꼼꼼하게 읽어줘라. 거기에서 감 잡으면 정말 수월하게 답 찾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과제합니다. 자, 과제는 먼저 첫 번째 복습한다. 복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구문자료 있지? 구문자료를 먼저 읽는다. 그 다음에 주간지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봐야 우리 앞으로 이제 8월이잖아. 8, 9, 10.
그다음에 11월은 해봐야 뭐 2주밖에 안 돼요. 결국은 우리 모의고사 아무리 많이 풀어도요, 일주일에 하나씩 푼다고 했을 때 이제 몇 개겠니? 이제 그치, 15개 정도만 풀면 돼요. 알겠죠? 그쵸? 조금만 더 기운 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